36권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니? 1장 음악은 어떻게 시작됐을까? 반가워요 우리 친구들. 사이언싱 톡톡의 36번째 책 무슨 소리가 들리지 않니의 첫 장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1장 음악은 어떻게 시작됐을까에서는 음악의 뿌리를 찾아서 타임머신을 타고 먼 옛날로 거슬러 올라가 볼 거예요. 첫 번째 장에 나오는 내용은 초등학교 5학년 사회 과목에서 옛사람들의 삶과 문화, 중학교 음악 과목에서 역사, 변화 속에서, 그리고 사회에서 다양한 세계, 다양한 문화, 역사 과목에 현대 세계의 전개와 과제의 단원과 연결되어 있어요. 그럼 과거로 가는 타임머신의 시동을 걸어볼까요? 지금으로부터 약 30년 전인 1992년에 유럽의 보스니아에서 큰 전쟁이 벌어졌어요. 민족과 종교, 정치 등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가 얽히고 설켜서 일어난 전쟁이었죠. 나라는 같았지만 다른 민족끼리 심하게 싸우다 보니까 희생자도 많았던 비극이었어요. 이 지역의 중심 도시 사라예보에는 포탄이 쉴 새 없이 떨어져 많은 사람이 죽고 다쳤어요. 하루는 건물에 포탄이 떨어져 22명이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었어요. 그런데 다음 날 그 건물에서는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한 음악가가 검은색 정장을 차려입고 폐허가 된 건물에서 혼자 첼로를 연주하기 시작한 거예요. 포탄이 터지고 총알이 빗발치는 전쟁터에 아름다운 음악 소리가 흘러나오자 사람들은 정신을 놓고 귀를 기울였어요. 적군조차 그 음악가를 공격하지 않고 바라보았죠. 음악가는 건물에 포탄이 떨어져 죽은 22명을 기리기 위해 그날부터 22일 동안이나 매일 그 자리에서 첼로를 연주했어요. 그의 이름은 베드란 스마일로비치였는데 전쟁의 상처를 치료하는 사라예보의 첼리스트로 유명해졌어요. 스마일로비치의 이야기는 무서운 총칼의 힘을 부드러운 음악으로 잠재운 예로 손꼽히며 전 세계 사람에게 감동을 줬답니다. 스마일로비치처럼 음악은 사람을 감동시키기도 하고 때로는 슬프거나 즐겁게 만들기도 해요. 그런데 친구들은 음악이 언제부터 생겨났는지 알고 있나요? 아마 잘 모를 거예요. 아직 정확하게 밝혀낸 사람이 없으니까요. 다만 원시시대의 동물의 뼈로 만든 피리 같은 악기가 전해지는 걸 보면 역사가 아주 오래됐다는 건 분명해요. 음악의 역사를 연구하는 사람들은 여러 가지 추측을 하고 있어요. 동물의 울음소리를 따라하다 보니까 음악이 생겼다거나 춤을 추기 시작하면서 춤 동작에 맞추려고 음악을 만들었다는 식으로 말이죠. 아직 어떤 추측이 사실인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아주 오래전에 그려진 동굴벽화에 사람들이 춤추는 모습이 남아있는 걸 보면 이때도 음악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원시시대를 지나 인류의 문명이 시작되면서 음악은 기록이나 유물로 남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어느 정도 역사를 알 수 있게 됐어요. 그런데 이때 음악은 지금처럼 누구나 즐기지 못했어요. 이럴 수가... 왕실이나 종교 행사를 할 때만 사용했거든요. 문화가 발달한 고대 그리스나 로마에서는 음악을 연극에서 사용했어요. 연극과 음악은 주로 왕족과 귀족이 즐겼고 일반 사람은 국가적인 큰 행사가 있을 때나 겨우 한 번 볼 정도로 음악은 신분이 높은 사람이 누리는 특권이었답니다. 유럽에서는 5세기부터 15세기 사이를 중세시대라고 부르는데 이때는 종교가 음악을 지배했어요. 오로지 신을 찬양하는 목적이었죠. 성가와 성악이 시작되었고 서양의 클래식 음악도 이때 생겨났어요. 그런데 교회에서 이전의 음악에 대한 기록을 모두 없애버리는 바람에 교회 음악 이전에는 어떤 음악이 있었는지 알 수 없다고 해요.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중세시대에 교회에서 노래를 부르는 성가대 합창단원에게는 골치 아픈 문제가 있었어요. 악보가 없어서 노래가 아무리 길고 복잡해도 통째로 외워야 했기 때문이에요. 한 곡을 외우고 연습하는데도 몇 주가 걸리기 일쑤였죠. 오 마이 갓. 그러다 귀도라는 수도사가 이 문제를 속 시원하게 해결했어요.
바로 악보를 만든 거예요. 귀도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도레미파솔라시도를 만든 사람이에요. 도레미파처럼 음정 순서에 따라 음을 차례로 늘어놓는 걸 음계라고 하는데 귀도가 음계에 도레미파솔라시도라는 이름을 처음 붙였어요. 그리고 오선지 악보를 만들어 녹음기가 없어도 음악을 기록할 수 있게 된 거예요. 옛날에 음악이 전해지기 시작한 건 바로 귀도가 악보를 만든 덕분이라는 것 잊지 마세요. 오, 예스! 중세의 교회 음악은 원래 악기 없이 사람의 노래로만 이루어졌어요. 그러다 조금씩 악기를 사용하면서 음악이 다채롭게 발전했어요. 악기 연주가 퍼지면서 여유가 있는 귀족들은 음악가를 옆에 두고 즐기기 시작했어요. 17세기부터 핸델이나 바흐같이 유명한 음악가가 왕이나 귀족의 지원을 받아 활동하기 시작하면서 서양의 클래식 음악은 왕과 귀족을 중심으로 발전을 거듭했어요. 음악의 내용도 바뀌었죠. 신을 찬양하는 음악이 이제는 사람의 감정을 노래하기 시작한 거예요. 살아가면서 느끼는 기쁨이나 슬픔 같은 여러 감정을 노래로 만들어 부르면서 음악은 더 자유로워졌고 지금까지 이어져 우리와 함께하고 있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음악을 이루는 3가지 중요한 요소를 알아볼 거예요. 친구들은 음악이 무엇으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나요? 음정? 박자? 틀린 말은 아니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음악은 리듬, 멜로디, 하모니로 이루어졌어요. 이 3가지를 음악의 3요소라고 해요. 물론 3가지 요소가 다 있어야만 음악이 되는 건 아니에요. 북을 두드려 리듬만 나타내도 음악이 될 수 있고 하모니가 없어도 얼마든지 음악을 만들 수 있으니까요. 리듬은 음의 길이와 강약이 규칙적으로 반복되는 걸 말해요. 박자하고는 좀 다른데 지금은 박자가 이어져 리듬을 만든다고 생각해도 괜찮아요. 오케이. 리듬은 음악의 가장 기본적인 요소예요. 멜로디나 하모니가 없는 음악도 있지만 리듬이 없는 음악은 없어요. 그럼 우리가 잘 아는 징글벨의 리듬을 들어볼까요? 어때요? 음의 높낮이는 없어도 징글벨의 빠르기와 강약을 느낄 수 있겠죠? 이게 바로 리듬이에요. 멜로디는 우리말로 선율이라고 해요. 높이가 다른 음들이 차례로 흐르는 게 멜로디예요. 한 번에 하나의 음이 이어지는 건데 사람 혼자 부르는 노랫소리나 피리를 생각하면 돼요. 사람은 한 번에 2가지 이상, 그러니까 동시에 도와 미에 해당하는 소리를 낼 수 없어요. 피리 같은 관악기도 동시에 2개 이상의 음을 낼 수 없죠. 이렇게 한 번에 하나의 음이 쭉 이어져 흐름을 만드는 게 멜로디예요. 징글벨의 멜로디처럼 말이죠. 멜로디만 들으니까 좀 밋밋하네요. 이번에는 리듬의 멜로디를 입히면 어떻게 되는지 징글벨을 다시 들어보세요. 리듬의 멜로디만 입혀도 꽤 그럴듯하네요. 마지막으로 하모니는 화음 혹은 화성이라고 해요. 높이가 다른 2가지 이상의 음이 동시에 울려서 조화를 이루는 게 바로 하모니예요. 피아노 건반을 한꺼번에 여러 개 누르거나 서로 다른 음을 동시에 내는 합창을 생각해보면 이해하기 쉬워요. 한번 들어볼까요? 그럼 징글벨의 리듬에 멜로디와 하모니를 더하면 어떻게 될까요? 따로 듣는 것보다 훨씬 풍요롭죠? 이렇게 리듬과 멜로디, 하모니가 모여 아름다운 음악을 이루는 거예요. 이번 장은 음악의 간단한 역사와 음악을 이루는 요소에 대해 알아봤어요. 친구들도 이제 음악을 들을 때 리듬과 멜로디, 하모니를 구별해보세요. 그러면 음악을 더 다채롭게 감상할 수 있을 테니까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날 때까지 친구들 모두 안녕!